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0-1500짝입니다. 며칠 전이 설 연휴였는데요. 그동안에 봐서 못 봤던 TV도 좀 보고 영화도 보고 해서 제가 봤던 TV 프로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는 곳을 잘 못 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소방터 돈가스 이야기입니다. 소방터 돈가스 얘기는 오래된 얘기죠. 작년하고도 11월 달부터 시작된 얘기로 알고 있는데 전 우연히 며칠 전에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터 돈가스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장님이 있었고 백종원 씨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품질을 지킨다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아주 동화 같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런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연휴 동안에 본 편은 겨울 특집 1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터 돈가스에 대한 첫 번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소방터 돈가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삶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가 났던 부분은 소방터 돈가스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터 돈가스 측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측이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방터 돈가스 쪽에서는 좀 더 내승적인 입장에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닌 다른 인터넷 예약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손님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딱 와서 돈가스만 먹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터 시장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줄을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아침에 이제 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그 근처를 또 이제 서성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떡볶이 집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거고 커피숍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늦은 경우라면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근처에서 장사가 되는 그런 밥집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TV 화면에서도 봤을 때 바로 옆에 찻집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그 부분도 새벽에 이렇게 날이 추울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한 잔씩 사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터 돈가스집 사장님 부부의 결단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훌륭한 결정을 한 거는 맞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 사모님의 일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고 부부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쉽게 더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고 모두가 함께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존경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가 주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새벽에 3시, 4시, 2시, 3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다 보면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부에서 싸움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삶의 질이 무너질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직접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을 서 있는 행위 자체가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관청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지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한 건지 구청에서 얘기를 한 건지 시청에서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청 단위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포방터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는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사장님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 때문에 그 포방터 시장의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편하자고 그런 식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인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다른 타협점을 찾아야지 단순히 그렇게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 안일주의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단 포방터 얘기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많이 말한 이국정 교수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국정 교수가 헬기를 운행을 하면서 민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민원이 이국정 교수와 헬기를 운행하는 조종사라든가 그런 데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정 교수는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헬기가 왔다 갔다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을 넣겠지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룹에서도 일정 부분의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단에서 그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민원이 그 이국정 교수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민원은 공무원선에서 해결을 했어야지요. 너무 어이없는 민원이어서 공무원선에서 커트를 하든지 아니면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그 공무원선에서 끝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국정 교수한테 전달을 하면 자기 일은 끝나는 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방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달을 해서 포방터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면 공무원의 일은 끝나는 거겠죠. 공무원은 그렇게 권유를 했고 포방터 사장님은 권유를 듣지 않았다. 그럼 보고서가 끝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비단 포방터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정말 장면에서 화를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추격이 한번 왔었지요. 그리고 경찰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1년 내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1년 내내 영업방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앞에서 쩔쩔매지요. 저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인 대응을 취하든지 접근 금지라도 신청을 하든지 했어야지요. 아마 제 예상에는 그 추격은 그 근처에 주민이었을 것 같고요. 포방터 사장님은 사람도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따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영업방해를 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수업은 채워야 경찰서는 갔었어야죠. 그게 공권력으로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포방터 돈가스집 때문에 방송에 나왔을 뿐이지 다른 데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안 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던 그 사건들 분명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방송이 나왔을 때 뭔가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향이 없어서 이렇게 작게나마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능동적인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좀 어두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